30번. 자, 비록 이 공감이라는 것이 널리 칭송되지만 학자들과 공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널리 칭송되지만 모두가 다 이 공감의 촉진자인 것은 아니다. 지지자인 것은 아니다. 서포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프라퍼는 지지자이죠. 찬성하는 사람. 얘 반대가 여러분 이 반대는 오히려 잘 아는 게 어포넌트입니다. 반대자. 모두가 다 공감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이제 공감의 비평가들은 공감에 반대하는 사람들, 오포넌트들은 주장한다. 뭐라고? 공감이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뭘로부터? 개인 간의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으로부터 공감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사실 그들이 주장하기로 공감은 만든다. 그런 갈등들을 구해주는 거는 둘째치고 오히려 뭐한다? 더 악화되게 만든다. 자, 이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뭐라고 주장하냐? 공감이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끌 수 있다. 번아웃으로. 근데 이쪽이 좀 단서죠. 번아웃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소진되게 만든다.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였죠. 익저스팅. 진을 빼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아웃으로 이끌거나 아니면 둔함으로 이끌 수 있어요. 뭐에 대한 둔함? 고통에 대한 둔함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되지도 않게 공감을 하려고 하다가 괜히 진 빠진다고, 기 빨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 그들은 주장한다. 뭐라고? 우리가 공감하려는 경향이 있다. 강력하게 우리의 내 집단에 공감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어. 공감하는 것에. 외 집단들에는 공감하는 것에 저항하려는 경향. 그리고 심지어는 즐기기까지 그 고통을, 외 집단의 고통을 경쟁 혹은 위협하는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상 한계가 있다는 거야. 어차피 인간은 누구한테밖에 공감 못해? 내 집단한테밖에 못한다고. 외 집단한테는 공감 자체가 안 된다고. 아예 그냥 오히려 외 집단의 고통을 즐기면 즐겼지. 그러므로 공감은 애초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처방은 더 많은 공감을 향한 처방은 종종 뭐하다. 갈등의 경우에는 종종 C하다. 뭐하다죠? 반생산적이다. 비생산적이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counter productive 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인간은 어차피 내 집단에만 공감하고 외 집단에 공감 못해. 근데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공감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갈등은 보통 누구랑 생기겠어? 내 집단이랑 생기겠어? 외 집단이랑 생기겠어? 외 집단이랑 생기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갈등은 어차피 외 집단이랑 생길 건데 인간은 어차피 외 집단이랑 공감해 못해? 못해. 그러므로 이 공감을 하라는 처방이 별로 쓸데가 없는 거야. 내 집단하고는 별로 어차피 갈등이 없을 거거든.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별로 생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지? 네. 공감은 그들이 주장하기로 더욱더 뭐 할 수 있어? 갈등을 오히려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는 강요할 수 있다. 우리를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강요해 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우리가 어떨 때조차도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조차도 타인들한테 어떤 타인들 비슷하지 않은 우리와 혹은 익숙치 않은 맥락들에 있는 그런 타인들과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조차도 때때로 우리는 정확히 공감을 어차피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공감을 해주려고 해도 내가 그 입장이 진짜로 되는 게 아니라면 공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야.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그들의 경험에 완벽하게 공감할 수는 없는 거야. 어차피 초래하겠지. 그러면 더욱더 뭐만 초래하겠어? 이 잘못된 이해만 초래하겠죠. 그리고 좌절만 초래하겠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해. 그래서 나 너 이해해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같잖아. 그럼 괜히 이 위로를 받는다는 나는 어때? 힐링 받아 아니고 오히려 좌절만 쌓여. 어차피 남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좌절만 쌓일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어설픈 공감 때문에. 그래서 공감의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차라리 그냥 뭐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공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용해야 된다. 다른 도구들을 in pursuit of 추구하여 뭐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해서 다른 도구들을 혹은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른 도구들을 이용하는 게 낫다. 예를 들면 이성적인 연민이라든지 좀 합리적 연민. 그러니까 합리적 연민이라는 건 뭐냐? 그냥 누가 봐도 말이 되는 정도로 그랬어 안타깝다 야 이 정도 해주는 거지 그냥. 근데 나 네 마음 알아.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자기가 그 입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그냥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를 그냥 합리적인 연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아니면 그냥 도덕적 감정들. 뭐 같은 두려움이나 분노나 아니면 수치심 같은. 그러니까 요 정도의 도덕적인 감정들 같은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게 차라리 낫지. 굳이 공감이라는 걸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바로 본문으로 갈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챙겨서 하시고 31번.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게 들어있죠.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는 항상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쁘다던가 나쁜 줄 알았는데 좋다던가 근데 이런 것들 역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uncertainty 하면 뭐 한 건 줄 아는데 나쁜 건 줄 아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를 살아가는 힘을 준다면 이제 이런 얘기였잖아요. 강조 구문입니다. 대디야 하는 건 바로 불확실성이다. 근데 강조 구문이라는 건 항상 원래 있던 자리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여기 주어 자리가 비었거든요. uncertainty가 주어 자리에 원래 있었단 말이야. 단수니까 이거 makes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가장 살아있다 느끼게 만드는 건 바로 불확실성이다. 아이러니 아니고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이건 사역동사니까 그냥 원형 그대로 들어가고요. 생각해봐라.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 흔드는 너의 매일매일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흔들어대는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어쩌면 그게 뭐일 수도 있고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가족 결혼식 아니면 큰 발표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딘가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어딘가죠? 네가 결코 가본 적이 없는 어딘가로. 이것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 자, 이것도 이때 강조하라고 했어. 자, 시간이 보인다.
느려지는 듯 보인다. 약간. 자, 이때 강조를 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케이스가 지금 이 문장이라고 그랬어. 이 사이에 있는 애가 원래 문장에 있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약간 느려지는 듯 보여. 그런 경우들에서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만 여기로 올라오면 안 되고 여기 뒤에 붙을 때 그런 경우들에서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시간이 약간 느려지는 듯 보이는 건 그런 경우들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안 한다고. 시간이 약간 느려지는 듯 보이는 건 그런 경우들에서이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된다는 거죠. 에서라는 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느낀다. 더 완전히 이하게 느낀다. 이하게 느낀다. 시간이 약간 느려지는 듯 보이고 몰입되는 듯 느껴야 되겠군요. 네가 느끼는 거니까 몰입이 되는 거겠네요. engaged 된다고 느낀다. 그 똑같은 게 hold true. 합해서 그냥 is true하고 똑같아요. 사실이다. 만약에 그 경험이 위험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건 혹은 위험한 사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좀 집중하게 만들고 삶의 안정이 빡 몰입하게 만든다 이거지. 뭐처럼 산악등반이나 패러세일링처럼 이럴 때 위험한 일을 할 때 또 너의 감각들은 어떻게 돼? 더욱더 날카로워져. 너는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 방출 덕분에 뭐의 방출 덕분에? 기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의 방출 덕분에 뇌 속에 있는 불리는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이것 덕분에 너는 얻는다. 더 큰 기쁨의 분출 정도로 할까요? 더 큰 기쁨의 분출을 얻는다. 뭘로부터? 계획된 만남 아니면 우연한 만남? 우연한 만남. 찬스가 우연이라고. 우연. 사람들과의 뭐보다는 계획된 모임들보다는. 좋은 소식, 재정적 보상, 그리고 선물 이런 것들은 더 즐거워지는 거야. 뭐 하면 더 즐거워져? 걔네들이 뭐면 더 즐거워? 계획된 거, 기대된 거면 아니면 놀라움이면? 네, 놀라움이면 더 기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이다.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와 영화들이 그런 것들인 이유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인기 있는 애들이냐? 뭐를 가진 것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상되지 않은 줄거리의 꼬임, 그리고 놀라운 결말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것들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걸로 갈게요. 기현이 거는 특별히 예. 근데 유유하다야. 너무 좋아한다. 자, 32번. 여기 조금 내용 이해가 좀 필요한 지문이었고 32번.
이게 뭐 일단 먼저 말해놓고 나면 더 이해가 빠를 테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이 글에서 두 가지의 특성을 보여요. 하나는 클리어스 온 스팟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제품이 진짜 딱 생산하면 다 소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장에서 다 클리어 된다 이거지. 즉각 온 스팟은 현장에서 내지는 즉각이니까 즉각 소진되는 시장이에요. 알겠어?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가격이 어때? 스티키하지 않다고 했던 거야 본문에서는. 가격이 not sticky.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인데, 즉 모든 제품은 즉시 소진돼. 게다가 가격도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이러면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 보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동 특징이 뭐냐가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얘네들의 행동 특징이 뭐죠? 자기 의도를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컨실 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걸 원해. 내가 저걸 원하는데 가격이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세. 그래서 그냥 좀 지금은 너무 세니까 내 의도를 내가 사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면 너네가 봐봐. 너네가 상인이고 내가 소비자야. 내가 저걸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럼 니네가 가격을 어떻게 매기겠어? 확률 높게 매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무서워서 나는 내 의도를 원래 감추는 게 좋기는 해. 알겠어? 원래 의도를 감추는 게 좋기는 한데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지금? 내가 감추고서 이렇게 관전을 한다든가 이럴 여유가 없는 시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시장은. 그래서 이런 시장이라면 원하면 뭐 해야 돼? 내가 원한다는 걸 바로 보여줘야 돼. 그냥 바로 구매하는 거야. 기다리고 어쩌고 할 여유가 없다는 거야. 이게 다야 그냥. 알겠어? 근데 사족이 워낙 많이 달려있는 지문이기는 하다. 이걸 얘기하는 지문이라고요. 그냥 자 볼게요. 엄청난 장점은 시장 메커니즘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의 엄청난 힘은 뭐라는 거다. 있다는 거야. 동기부여라고 할게요. 동기부여들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뭐 해야 한다, 뭐 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이런 말이 되게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갑자기 지식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 그냥 의도 혹은 생각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뒤하고 이제 잘 좀 부드럽게 섞여. 자기들의 의도나 생각을 개인들이 드러내야 할 강력한 동기부여들이 있다는 점. 이게 시장 경제에서의 하나의 힘이야.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도를 행동으로 자기 의도를 드러내야만 뭔가 드러내야 할 그런 동기부여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는. 그런데 이런 점은 시장 경제의 이런 점은 대조되게 서 있다 그래서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뭐랑은 많은 전략적 상황들과는 좀 대조되는 거다. 예를 들자면 전략적 상황이라는 게 뭐처럼 정치에서의 협상들에서처럼. 다시 이게 주인공이야. 시장 경제에서는 뭐가 그냥 힘이라고? 그냥 자기 의도를 드러내는 거야. 행동을 통해서. 근데 정치 협상 같은 데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진실한 선호도들이나 생산 능력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그런 정치 협상들 해볼까요? 그 안에서는 이게 지금 하이픈이 없다고 치면 선행사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야 설명할 때 영어에서는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 그 안에서 뭐야? 인위치. 주어가 뭐냐? 상대방이 자신의 진실한 선호도리나 생산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그러니까 주어를 알아차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게 지금 인위치가 관계사로 왔으니까 이건 관계 부사잖아요. 관계 부사절이라면 부사만 비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주어 자리는 다 차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상으로 지금 완벽하게 주어가 뭔지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잘 보세요. 뭐가 현명하다 이거거든요. 뭐가 현명하다. 근데 이 뭐가가 지금 상대방이 자신의 진실한 선호도이나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겁나 길어. 그것이 현명한 거야. 그러니까 뭘 써? 가주어 쓰겠다는 거죠. 그것이 현명. 됐어? 상황들 여기서 말하는 이 전략적 상황들이라는 건 그 안에서는 그런 게 현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 진주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제 해보면 지금 여기까지 된 거야. 무엇이 현명한 이렇게 된 겁니다. 뭐가 현명한 거야? 알게 하지 않는 것. 이게 현명하거든요. 알게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알게 하는 건 뭐냐? 상대방이 뭐를 알게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사역동사일 때 한국인들은 이런 걸 잡아내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지 않으면. let, 목적어, no.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오가 알게 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어? 이게 진주어가 돼야 되니까 그냥 let이 아니라 뭐 to let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지 않는 것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목적어 차례입니다. 누가 상대방이 the other side가 여기까지 왔어. 알게 하는 거야. 상대방이 알게. know. 사역동사니까 know 그대로 원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상대방이 알게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뭐야? 이제 know의 목적어죠. 뭐를 알게 하지 않는 거. 자신의 진실한 선호도들이나 생산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와 자신의 진실한 선호도들 원즈 진실한 true preferences 나 생산 능력들 production 여기서 능력은 K 퍼센트죠. 자 이러면 봐. what 이거 다 주어야. 그리고 뭐 무엇이다를 가지고 무엇인지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동사 비동사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주어 what 주어 is 이렇게 하면 주어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의 중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얘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도를 드러내게 하는 게 하나의 힘이야. 그런 것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해요. 알겠어? 그렇잖아요. 시장 경제가 가진 역동성이 어디서 나와? 결국. 서로 간에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런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 하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안 그런 애도 많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알겠어? 안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시장 경제에서는 드러내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냥. 이제부터가 본론.
시장 경제 중에서도 뭐 완전 경쟁 시장을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본론이라고.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은 어떤, 내가 아까 조건 얘기했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어떤 clears on the spot. 현장에서 다 클리어되는 시장이 열렸다는 건 뭐야? 누군가 뭘 생산해서 팔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팔려고 하면 즉각 다 해소되는 완전 경제 시장은 leaves no room.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 뭐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아? 그런 전략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그런 전략이라는 게 뭐야? 드러내는 전략, 숨기는 전략? 숨긴 전략이죠. 숨겨야 되는 전략. 이런 전략에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는 안 그러면 다 사라져. 그냥.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죠. 이런 완전 경쟁 시장처럼 만약에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경제학 모델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가격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라면 개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순식간에 뭐 해야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있어야 돼? 가격이 바뀌면 얘네도 뭔가 바꿔야 돼. 이게 행동을 하는 거죠. 바꾸는 게. 뭐 할 때마다 자기들의 선호나 상황이 변하면 행동으로 바로 보여줘야 돼요. 바로. 그들은 멈춰요.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 바꾸냐 자기 행동을. 아이템을 사는 걸 멈춰. 어떤 아이템은 자기들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않는 아이템을 사는 건 멈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싫어라는 의도가 있으면 그냥 행동으로 바로 보인다고. 자기가 이게 싫어 하면 뭐 하는 거야? 사 안 사? 안 사. 좋아 하면 뭐야? 사. 자기 의도를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 생산자도 마찬가지. 나 이거 돈 안 되겠네. 그러면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그냥 이렇게 한다고. 파는 걸 멈춰. 아이템들을. 어떤 아이템들은 제공하지 않는, 자기들한테 최적의 이득들을 제공하지 않는 아이템들은 팔기를 그냥 멈춰.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이 문장의 뜻은 의도를 행동을 통해서 바로바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가 된다? 의도가 반드시 뭐가 된다? 행동이 된다는 예시예요. 그냥 아마도 뭐 하면서 다른 품목들, 이 품목은 안 되겠네 하니까 다른 품목들의 생산을 삼가하면서 아니 그걸로 전환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들이 어떤 동기부여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면 빠지는 것 같이, 어디에 빠지는 것, 그 사실에 대한 수용에 빠지냐 부정에 빠지냐, 부정에 빠지는 것처럼 동기부여의 문제들을 가지게 되면, 근데 그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there's no demand for their product. 자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동기부여의 문제라는 거를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동기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싸. 지금 내 제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럼 나 뭐 해야 돼? 더 생산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제품을 좋아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뭐야? 동기부여에 내가 더 생산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러면. 근데 거꾸로 그러면 사람들이 내 제품을 싫어하네? 그럼 나는 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내 제품을 싫어하네? 하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건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어버리면 시장들은, 즉 이게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의도에서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행동이 어때야 되는 거야?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 제품을 실험한다라는데 내가 계속 생산을 한다면 의도하고 행동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버리면 시장들은 드러낸다. 그들에게 때때로 굉장히 온건한 방식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아주 가차없이 그냥 드러내줄 거라는 거예요. 시장이 뭐라는 걸 드러내줄 거야. 뭐라는 걸. 이거 리빌의 목적어입니다. 지금 뭐라는 걸 드러낼 거라고. 뭐라는 걸 병신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시장이 너 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이 better accept 이거 뭐라고 뭐 하는 게 좋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라는 걸 때로는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예상되는 잔인한 방식이 뭐야? 망하는 거야. 이거 못 받아들여. 알겠죠? 네. 이렇게 드러낼 것이다. 됐죠? 3개 뒤쪽 타임에 3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쉬고 한번 사전의 정의들 여기서부터는 지문들이 되게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사전의 정의들은 끊임없이 뭐 된다? 개정된다. 개정된다. 뭐 revised 이런 것도 괜찮죠. modify가 뭐였어? 수정하다였잖아요. 수정된다. 뭐 하기 위해서 keep up with 따라잡다죠. 혹은 뒤처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의 변화하는 쓰임들과 지식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전의 정의들도 자꾸자꾸 바뀝니다. 로마 시대에는 에딕츠라는 단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지불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자기들의 빚을 지불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줬던 사람들. 그들 스스로를 뭘로써? 노예들로서 누구에게 줬어? 그들의 채권자들에게 줬던. 그러니까 에딕츠는 돈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들한테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파는 사람들. 이게 에딕츠였다. 근데 그 단어는 결국엔 되게 되었다. come to 뭐 하게 되다. 뭐랑 관련되게 되어서 약물 의존이랑 관련되는 단어가 돼버렸다. 중독자니까. 즉 누군가가 뭐가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죠.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의 노예가 되는 걸로 뜻이 바뀌었어? 중독의 노예가 되는 걸로. 또 husband라는 단어는 원래는 refer to 지칭하다. 원래는 지칭했다 하는데 refer to의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그냥 전치사 to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죠. husband라는 단어는 원래 나타냈다. 집주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원래는. 그것은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항상 결혼하다는 이렇게 수동으로 씁니다. be married. 결혼하는 것과는 뭔가 관련이 있었어? 아무 관련이 없었어? 아무 관련이 없었다. have to do with가 관련이 있다라고. 네, nothing을 써버리면 아무 관련이 없다. something을 쓰면 뭔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아무 관련이 없었는데 그러나 왜냐하면 소유하는 것이 너 자신의 프로퍼티 자산,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더욱 가능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감옥.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서 이 대절이 진모. 뭐를 더욱 가능성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가
짝을 찾을 거라는 걸 더욱더 가능성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뭐를 가지는 게 집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결국에는 의미하게 되었다. 한 남성을 어떤 남성 has been wed. 이것도 웨딩 할 때 그 웨드입니다. 이 수동형인데 결혼한 남성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또 계속 이런 식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예시라서 사실은 독해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문법적으로나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605년에 11월 5일에 가이 포크스라는 사람은 폭파시키다죠. explode. 날려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영국 의회를. 그는 붙잡혔고 그리고 put to death, 사형당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지금. 혹시 푸틴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put. 이게 수동형입니다. was put. 놓여졌다는 거야. 죽음으로 놓여졌다. 사형당했다는 거니까. 로열리스트들은 왕당파라고 했죠. 그냥 그러니까 정당 이름이에요. 이 왕당파들은 그냥 반대파들이겠죠. 가이 포크스하고. 얘네들은 태웠다. 그의 닮은 인형, 그의 인형을 태웠다. 자, 이 지문이 독해상으로 좀 별로 낼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 문법상이. 이게 그냥 and를 쓰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그의 닮은 인형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별명 지었어요. 가이 르리아 가이 라고야. 라고겠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접속사가 그냥 노멀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뒤에 절은 그냥 완벽해야 되는데 닉네임 뒤에 뭐가 없는 거야. 뭐라고 별명을 지었다 할 뭐를이 지금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다고. 목적어. 알겠어? 그래서 and가 답이 될 거라면 그들은 별명 지었죠. 그것을 뭐라고? guy라고 별명 지었죠. 이렇게 되어야만 문법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에 접속사와 여기에 대명사를 합하면 뭐가 가능하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콤마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게 사라지게 만들려면 여기에 뭐를 콤마 위치를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들어갈 건데 우리가 얘를 바라볼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 왕당파들이 태웠어. 그의 닮은 인형을. 그리고 그것이야 그것을이야. 그것을 그들은 별명 지었죠. 가이라고. 즉 콤마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얘는 무슨 격인 거야. 그러니까 목적격인 거예요. 목적격. 우리가 주격을 많이 보지만 여기서는 목적격이었던 거다. 그 다음에 몇 세기 뒤에 그 단어는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부정적인 함축 의미가 있었는데 이 부정적인 함축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뮤지컬이 이름 지어진 Guys and Dolls라고 이름 지어진 뮤지컬이 이가 동사야. 상영되었다. 어디에서? 브로드웨이에서. 여기까지 또 한 케이스 끝나고 미국 속어, 은어에서 배드는 또 굿을 의미하고 쿨은 그레이스를 의미하고 원래 위키드는 사악한이라는 단어인데 사악한은 훌륭한을 의미한다. 이것도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뜻하고. 근데 만약에 네가 이동시킬 수 있다면 너 자신을 100년만큼 어디 속으로? 미래 속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너는 발견할 거야. 너 자신이 이해가 돼? 아니면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너의 증손자들의 말에 의해서. 왜냐하면 언어 자체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뭐의 반영이다? 늘 변화하는 반영이다.
뭐의 반영? 인간의 발명에 인간이 새로 뭘 만들어내는 것을 반영하는 건데 어때야 돼? 늘 변하면서 반영해야 되겠죠. 이 말은 ever changing reflection이다. 다음 34번 35번이 별거 아닌데 34번은 또 좀 의미가 있죠. 자, 이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도입되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누구냐면 관찰했던 뭐라는 걸 관찰했던 텍스트가 종종 사용되더라 라는 걸 관찰했던 어디에 사용되더라? 이미지들 옆에 사용되더라. 텍스트들이 뭐 하기 위해서?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 어떤 사진만 띡 있을 때, 그 사진의 제목이 텍스트로 달렸을 때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예, 이쪽으로만 자꾸 가게 되죠. 그래서 confine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초점은 사진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의 초점은 사진들에 있었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는 사실 그림도 되고 막 이런 종류 다 돼요. 그림도 되고 사진도 되고 다 되는데 이 이미지들 중에서 사실 얘는 좀 더 뭐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다? 사진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든 가능한 글자 그대로의 혹은 함축적인 해석들 중에서 모든 글자 그대로의 해석들 혹은 함축적인 해석들 중에서 한 이미지가 끌어내다, 앨리스, 유도하다. 하나의 이미지가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든 아니면 함축적인 해석이든지 간에 그것들 중에 텍스트는 가리킬 것이다, 향하게 할 것이다. 그 보는 이를 어디를 향하게 할 거냐? 그 바래지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이 바래지는 방향이라는 게 누가 바라는 방향이겠어? 뒤에 나오지만 광고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는 거죠. 광고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듯이 상징적 메시지는 이끌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상징적 메시지를 이미지라고 보세요. 광고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니들한테 바라는 건 뭐야? 일단 광고인데 니네가 이걸 너무나도 잘 광고라고 알고 있는데 광고인데 고양이가 나왔어. 그럼 그때 그 광고하는 사람이 이미지를 올린 건 니네가 고양이네 하고 고양이를 식별하라는 거야? 아니면 고양이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끌지 않아. 뭐를 이끌지 않아? 식별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이거 고양이네, 이거 펜이네,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고양이인데 왜 컴퓨터 광고인데 고양이가 왜 나왔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즉 뭐 하라는 거야? 해석을 이끄는 거죠. 해석을. 식별이 아니라, 식별이라는 게 그런 뜻이야. 알겠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구나라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보는 이는 요청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냥 알아보라고 요청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고에서. 뭐를 알아보라고? 그냥 그들이 보는 걸 알아보라고. 고양이 그림이 있다고 해서 고양이네 라고 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나의 법비죠. 그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이해하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걸 보고 있는지. 고양이 그림이 있으면 이게 고양이냐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광고인데 왜 고양이가 있지? 왜 고양이가 있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들한테. 그래, 광고라는 거는 원래 이미지를 줄 때 그래서 뭐 하라고 주는 거다? 해석하라고 주는 거라고. 근데 옆에 텍스트를 안 써주면 이 해석이라는 건 어떨 수 있겠어? 너무 넓어질 수 있다고.
사람마다 그냥 너무 다른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고요. 지금 글의 연결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광고를 할 때 이미지를 줬으면 그냥 이게 고양이네 하고 앉아있으라는 뜻은 아닐 거라고. 이거 왜, 뭔 생각하라는 거지 싶을 텐데 냅두면 너무 넓어질 거기 때문에 광고자들이 자기가 의도하는 쪽을 좀 이끌 필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를 쓴다고? 텍스트를 쓰는 거라고 옆에다가. 자, 그래서 결합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결합함으로써 이미지들을 뭐랑? 텍스트랑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생산하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를 어떤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성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풍성함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럼으로써 더하면서 뭐는 더하고 뭐는 제거하냐는 거야. 알겠어? 본인들이 의도한 방향으로의 뭐는 더하면서 깊이는 더하면서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제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는 더하고 폭은 줄이면서 이렇게 뭐의 이성적 그리고 감정적 해석들에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 보고 그 해석의 폭은 줄이고 깊이는 더 깊게 가져.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은 한 광고에 향하게 한다. 그 독자를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렇죠? 텍스트는 결국 독자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통과해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 의미 아니면 지네들이 의도한 거 의도된 대로 가게끔 향하게 하는 거죠. 의도된 의미 쪽으로 그 이미지에. 그래서 그 독자는 얘네들의 의도대로 되면 뭔가는 피하겠고요. 아니 내가 브레스를 좁혀버렸잖아 지금. 이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였잖아.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면 얘는 이거는 피하게 될 거고요. 다른 거는 받아들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즉 그것은 원격 조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독자를. 어디를 향해서? 한 의미를 향해서. 근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야? 미리 선택되어 있던 의미죠. 즉 미리 의도되어 있던 의미라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애드버타이저들에 의해서. 라스트입니다. 35번이 워낙에 별게 없는 거라서. 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네, 뉴턴이 틀렸고 아인슈타인이 맞았다 이거예요. 뭐를 예측하는데? 렌즈 효과를 예측하는데. 자, 아인슈타인의 가설에 따르면 한 거대한 덩어리는 질량이라고 해서 상관없고 한 거대한 질량체 혹은 한 거대한 덩어리는 태양과 같은 거대한 덩어리는 뭐한다? 구부립니다. 뭐를? 시공간을 구부립니다. 뉴턴의 가설은 만듭니다인데 노우니까 그런 예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뉴턴은 그냥 딱 공식 하나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지. 이 구부림, 이 구부러짐, 시공간의 구부러짐은 이끕니다. 현상들로 뭐와 같은 중력의 렌징과 같은. 그런데 그 속에서 이 현상인데 현상들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상. 아까 시츄에이션하고 똑같은 거야. 이니치라고 이니치. 그 안에서 먼 별들의 빛이 있는 듯 보이게 되는 거야. 어디에 있는 듯?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듯? 다른 위치에 있는 듯 보이게 되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냐? 그 새끼들이 멀리 있는 별들이 통과할 때, 지나칠 때
뭐 옆을 지나칠 때? 이 거대한 덩어리 옆을 지나칠 때. 태양과 같은. 태양이 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녀석이 원래 있을 빛을 휘게 만들어 버린 거니까 이 새끼가 원래 있을 곳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거죠. 빛이 휘어버렸으니까. 우리는 근데 보통은 못 봐. 이 렌즈 효과를 못 봐. 이런 빛의 구부러진 효과를 못 본다고. 왜냐하면 별들은 아예 애초에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애초에 안 보일 테니까.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휜다고 그랬어? 태양 때문에 휜다고 그랬잖아. 즉 태양 옆을 지나갈 때 태양 때문에 휘는 거니까 태양 옆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태양이 너무 밝을 텐데 태양이 옆에 있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 근데 내가 말했지만 이게 진짜로 여러분 천체가 여러분 그 정도 상식은 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덩어리들이 진짜 바로 옆을 진짜로 지나간다는 뜻은 아니고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뭐가 이렇게 돌고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상황.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겠네. 이 옆을 지나간다는 게 정말 진짜 이 새끼가 옆을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새끼가 보이는 게 얘 옆을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어? 그럴 때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먼저 보여? 이것 때문에 밝아서 다른 별들이 안 보일 거라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멀리 있는데 빛이 뭐 이렇게 휘게 된다면 원래 여기 있는 놈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애초에 태양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게 안 보일 테니까 우린 이걸 관찰을 못해.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글 읽었잖아. 언제 이 현상을 확인하게 된 거야? 일식 때 확인하게 된 거야. 태양빛이 안 보일 때. 자, 별들이 안 보이니까 뭐 동안에는 낮 동안에는 어떤 태양이 바깥에 나와 있는 낮 동안에는 안 보이니까 애초에. 그러나 일식이 1919년에 일식이 허락했다. 과학자들이 관찰하도록. 그 태양의 중력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빛한테 그 별이 직접 옆으로 왔다는 게 아니라 그 별의 빛이 지금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한테가 태양의 중력이 별한테 뭘 한 게 아니라 그 별의 빛한테 뭘 한 거지. 그렇죠? 먼 별로부터 오는 빛한테 태양의 중력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뭔 짓이라는 게 뭐야? 이 빛한테 이 빛을 어떻게 시킨 거야? 굴절시킨 거죠. 뭐. 이 빛을 굴절시켜서 원래대로라면 이게 굴절이 안 됐으면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굴절돼 버리고 저게 딴 데 있네 이렇게 보게 만들었어요. 그 별들은 태양 주변의 별들은 보였다. 움직이려는 듯 보였어? 아니면 움직인 듯 보였어? 움직인 듯. 이게 뭔 말이냐? 어피얼 다음에 초부정사, 어피얼 다음에 have pp. 이러면 V 하는 듯 보인다. 이거는 V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보이는 게 지금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듯 보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can move가 아니라 뭐를 have moved를 써줘. 뭘로부터 이미 움직여버린 듯 보였어. 뭘로부터 걔네들의 보통 위치로부터 움직여 있어버린 듯 보였다. 딴 데 있는 듯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밤하늘에. 밤하늘에서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부터 딴 데로 움직여버린 듯 보였다고. 그러니까 원래 중력의 렌즈 효과라는 건 낮에 나타나겠어? 밤에 나타나겠어? 위에 설명을 생각해봐. 뭐라고 그랬어? 원래는 관찰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낮에 태양이 나와 있을 때는 원래 관찰 못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일식 때문에 관찰할 수 있게 됐다고 했잖아. 그리고 태양 그 멀리서 온 빛이 태양 옆을 지나갈 때라고 했고 우리가 태양 때문에 못 보는 건 낮일 때 못 보는 거잖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렌즈 효과는 언제 일어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낮에 일어나는 거야. 낮에. 알겠어? 밤에는 원래 위치에 늘 있을 거고요. 왜 태양 옆을 스쳐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왜곡이 안 되겠지.
나올까봐 그래요. 뭐 이렇게 추론하라는 문제가 렌즈 효과는 원래 언제 일어난다? 낮에 일어난다. 그래서 밤하늘에는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텐데, 근데 거기에서 이 시대 보니까 뭐에 벌써 딴 데로 움직여버린 듯 보였다. 그 변화가 훨씬 더 컸다. 뭐보다? 뉴턴의 가설이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더 컸다. 그래서 뉴턴의 가설은 이 렌즈 효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정확히 그 위치에 있었어. 예측된. 누구에 의해서 예측된? 아인슈타인의 가설에 의해서. 됐죠? 네. 그건 여기까지.